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며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전선주와 구리 투자 상품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선주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재고 자산 가치 증가와 가격 전이를 통한 수익선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LS, 풍산, 대한전선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구리 관련 상장 지수펀드 및 상장 지수증권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자 오늘도 강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의 알래스카산 LNG 수입 또는 개발 참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이 기대감에 오늘은 세아제강, 동양철관 등이 급등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및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금양이 거래 정지가 풀리자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금양은 23% 넘게 내려 거래 중입니다. 장중 13,23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양이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조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장중 5%대 상승 중입니다. 이날 다수 증권사가 네이버의 커머스 부문 성장성에 주목했고 호의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은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네이버의 새로운 쇼핑 앱 출시가 임박하며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이 네이버의 목표가를 30만 원대 초반으로 상향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대가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3% 상승해주며 2,576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580선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38선 지나가지고 있네요. 오늘 섹터도 엇갈리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관과 화장품, AI와 같은 섹터들은 불을 뿜으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하지만 NFT, 코로나, 전기차와 같은 섹터들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장이 혼란스러울 때 내 주식은 어떡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오늘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이번 주는 참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한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 간밤에 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차에는 한 달간 면세를 좀 관세를 면제한다고도 했는데 좀 유연해질까 하는 기대감도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오늘 코스피도 좀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참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고 웃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될 시기냐 아니면 좀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냐 뭐 그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항상 제가 이 환율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좀 환율을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하고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언제냐면요. 때는 바야흐로 2022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항상 이제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는데 환율하고 주가는 이제 반대로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1444.2원을 찍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그 이후에 딱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환율이 막 급등하죠. 환율이 고점 찍고 나서 어떻습니까?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환율하고 주가하고 이제 반대로 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굉장히 그 고점일 때, 환율이 고점이고 원화 가치가 굉장히 그 약화됐었을 적에 그때를 우리가 보통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땐 또 환율하고 주가하고 반대가 아니니까 환율이 막 뛰면은 또 주가는 또 밑으로 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때 환율이 약 한 1,444원이고요. 자, 지금의 리스크를 보면은 1,444.2원.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에 환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환율이 1,500원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율 차트 월봉을 좀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 차트 월봉을 좀 말씀드리면요. 1,500원이 안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걸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2022년 10월 달이고요. 그때가 1,444.2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444.2원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리스크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레퍼런스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참조할 게 앞에 1,590원대 환율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미국의 그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리먼 사태 아시죠? 예. 리먼 사태 때가 1,590원이었습니다. 이때 뭐 대공황이 온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 미국은 전체 세계 소비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소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관세 보복을 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게 과연 이 리먼 때의 그만큼은 리스크가 있느냐라는 관점에 봤을 적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환율은 1,400 오늘 얼마입니까? 1,444.2원인데 1,442.4원이죠. 예, 4원인데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의 그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도출은 뭐냐면 환율은 1,500원은 넘기는 힘들답니다. 1,500원 넘기는 힘들다. 넘을 수는 있지만 다시 안정화된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 차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결과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환율을 보시면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율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나라 지수로 오면은 자, 다시 차트를 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어져 가지고요. 자, 제가 실수로 없애버렸어요. 자, 보조지표 여러분들 키움증권에 보시면은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어디서 봐야 하시는데 기타 지표에 환율이라고 있어요. 환율 차트를 보시고 환율 차트를 약간 좀 진하게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진하게 검정색으로 좀 보시면 나타나요. 자, 보시면은 자, 환율 차트 원달러 환율이 자, 이때가 1,475원이거든요. 1,475원 쪽.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환율이 1,475원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환율이 고점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500을 내가 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0을 넘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환율의 고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 환율의 고점을 만약에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어딘가 부분에서는 지설이 있다라는 거죠.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환율의 고점이고 추후의 환율은 여기를 뚫기보다는 이렇게 안정화될 건데 안정화됐었을 적에 이 환율의 고점일 때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제 추론이고요. 만약에 환율이 마지노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거의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저는 그러면 어디가 코스닥은 어디가 지지선이냐면 여기 700.
코스닥은 700 정도가 지금 조정이 오더라도 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좀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의 지지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선을 보면은 자, 환율을 다시 보면은 자, 환율의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환율의 고점이 여기예요. 환율의 고점이 이제 여기인데 자, 이 고점일 때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그죠?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조정이 왔었을 적에 추가적인 자리를 뭐냐면은 한 이 정도 자리 그러니까 2,450 정도가 강력한 좀 지선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주식시장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환율이 내려올 때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기 좋고 나는 정말 뭐 모르겠어.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ETF도 좋은 것 같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1% 올라가면은 2배로 올라가는 그런 지수 추정 ETF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의 크기 측면을 봤었을 적에 코스피는 2,450,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700은 안 무너질 거다. 그리고 특별한 악재는 없다. 관세는 변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수로 접어들고요. 또 반대급부로 또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 시장이 되게 불리합니다. 함부로 미국 시장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환차손 있고요. 그쪽에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보다는 지금은 국내 주식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 분석부터 정말 꼼꼼하게 오늘 시장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참 매일매일 굵직한 이슈들에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이지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에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전석 전문가님의 이러한 든든한 분석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되실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석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펼쳐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지 선별해 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 이 내일장 종목 중에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6% 넘게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요. 저도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았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담으셔서 좋은 흐름 보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런 이 내일장 종목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일장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저는 이제 조선주가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글피도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조선업은 계속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마디가 그랬죠. 한국 도와줘. 우리 조선업종이 우리는 없어. 배를 만들 능력이 없어. 도와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우리나라한테 좀 조선업 쪽에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배를 건조시킬 만한 그런 도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이제 패권을 다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필요해요.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노후화돼 있고 보수할 때는 없고 그러면은 그 항공모함의 배를 중국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LNG 선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다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지금도 기회구나라고 좀 그런 인식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 쪽에는 크게 이제 크게가 아니죠. 수혜를 크게 입을 만한 업종은 입을 만한 게 뭐냐면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인데요. 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향후 10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약 80척씩 만들어야 돼요. 80척씩 LNG 운반선을 만듭니다. 80척씩 LNG 운반선을. 근데 이 LNG 운반선이 한 척당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약 3,500에서 3,600억 정도가 돼요. 600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매년 80척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하나로 따지면은
미국 쪽에서만 나오는 물량이 얼마냐? 28조입니다. 28조. 28조 되는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8조 되는 물량이 일감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28조 되는 일감이 막 쏟아졌을 적에 그 28조 되는 물량을 어디다가 줄 것이냐. 중국은 일단 패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7개의 주둔소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을 수주할 수 있는 데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60%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모든 물량이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돼요. 또 트럼프가 또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3개사,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H현대중공업이 이 28조에 대해서 나누기 3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한 해당 7조라는 대략 9조죠, 그지? 한 해당 나누면 대충 한 9조? 9조 정도 되는 일감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매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뭡니까 슈퍼사이클의 그 커다란 아주 배를 타고 왔는데 트럼프로 인해서 그 슈퍼사이클을 도대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을 하면은 몇 년 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고 나서 오히려 뭐 주가가 더 내려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 막 내려가. 이거 왜 그런 거지? 자, 이제 슈퍼사이클은 어쨌든 사이클이니까 고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실적이 슈퍼사이클 아니 수주장고 또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슈퍼사이클하고 수주장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장고가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수주장고가 뭐 향후 10년치 뭐 일감이 있다, 뭐 20년치 일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주장고랑 슈퍼사이클이랑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주장고가 막 엄청나게 피크로 이렇게 쌓였어. 그런데 사이클이 죽어가면은 이 수주장고는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장고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수주장고와 슈퍼사이클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주장고는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뭐가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라 가지고 수주장고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그다음에 장점을 못 받고 주가가 이제 뭉개진 경우가 라면 지금의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수주장고도 대단하지만 슈퍼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수주장고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예요. 어떻게 부각이 되면 이제 분기별로 이제 우리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3분기가 있고 4분기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1, 2, 3분기를 어제 발표하면 5, 실적 발표를 7, 그다음에 10, 내년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 분기 발표 시점 때마다 이런 수주장고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면은 이런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빠지다가 또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될 거예요.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삼성중공업 바로 좀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거는 좀 말씀드리고, 자,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자, 오늘도 지금 밑에서 이렇게 거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종합주가 지수랑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의 업종에 탄 종목들이 특징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랑 반대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전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부유시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FLNG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장고가 앞으로 쌓일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삼성중공업은 약 4척을 이거를 건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당 짓는데 2조입니다. 2조. 2조니까 곱하기 4면 8조잖아요. 8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공사 대금을 받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받는 건데 통상 이 장비를
건조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4년이거든요. 그럼 4년 동안 약 8조라는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은 한 2조씩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죠.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LNG 운반선으로 해서 수주정보가 쌓여 있고 또 추가로 트럼프한테 받을 돈들이 많고 수주 받을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FLNG 이 장비로 인한 또 추가적인 매출이 있고 또 올해 또 한 척 또 저기 보니까 수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을 너무 고점에 사기 힘들어.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언컨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또 언제 저렇게 올라갔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빠질 때마다 음봉일 때마다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큰 흐름은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성장에 있고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너무 빠진 종목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삼성중공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2025년 우리 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조선 섹터였습니다. 종목은 바로 슈퍼사이클 안에서도 이 수주의 전망도 밝은 바로 삼성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역시 기승전 트럼프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제 연설에서는 뭐 반도체법 폐지부터 한국 관세 이야기까지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좋았다 멀어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유럽의 정상이라면요, 정말 트럼프한테 비속어를 막 쓸 정도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1,000억 원 천억 원이 아니에요. 1,000조 원 쓰겠다. 자주국방하겠다.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안보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토에서 1,000조 시장이 천조를 이제 쓰겠다고 발표하고 이제 또 다른 트럼프로 인해서 반대급부인 1,000조 시장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주가 되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테마라는 거는 우리 일반 그 시청자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테마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핫하고 힘 있는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가장 나토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가 또 무엇일까 뭐 생각도 해봤는데요. 또 이제 그 전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이 방산주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미국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저기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사 장비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좀 무기고가 비었다는 얘기도 했고,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무기를 지원하면서 이제 무기고가 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고가 빈 상태에서 또 방위비를 늘리려고 하니까 이제 1,000조라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시장이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방산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LIG 넥스1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천궁2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천궁2의 그 계략적인 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천궁2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에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면은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UAE에다가 또 얼마? 4조 6천억 원을 이제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은 대충 8조잖아요. 8조. 그죠? 8조가 나는데 이 LIG 넥스원 같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떨어졌지만 6%대로 보고 있거든요. 6%대. 자, 6%대로 오면 4,800억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4,800억이에요. 그런데 LIG 넥스원의 2025년에 그 영업이익은 약 3,420억입니다.
3,420억 예상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만 계산해도 4,800억이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올해 2025년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두 개로만은도 지금 4,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굉장합니다. 20조 원인데 20조 원. 이래서 20조 원이라는 건 그냥 6년치 일감을 지금 확보해낸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주 잔고랑 슈퍼 사이클이랑 겹쳐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막 이렇게 올라가. 수주 잔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슈퍼 사이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면서도 수주 잔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게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스크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푸틴하고 만나서 야 우리 이제 군비 감축하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 흔들릴 수가 있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4계절.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에 쓰이는 무기들의 그 테스트가 되게 용이하고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산 체계가 방산 무기가 중동 지역에도 투자가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 추운 동유럽 국가라든가 북유럽 국가에도 우리나라 방산 장비가 잘 수출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 대비 경쟁력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그 납품 단가에 우리나라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한 납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납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라비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이제 이라크 쪽에다가 또 납품을 하면서 유럽 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그런 제품들을 유럽 쪽에다 수출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수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LIG 넥스원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역시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랑은 이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실은 이제 이 방송의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일날 내가 가지고 오거든요. 전일 이 해당 종목에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은 좀 미리미리 좀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밴드에다 미리 올려다 드리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6%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아마 52주 신고가를 갈 겁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열어보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고점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고점은 이 종목을 어떻게 사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러죠. 근데 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커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21선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241선까지 뭐 내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121선까지 내려오는데 어쨌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좀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세, 실적, 수급 이렇게 제가 3박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죠. 방금 전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고 실적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다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가장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게 좀 많이 2차전 중에서 야 이거 많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거 좀 매수하면 안 될까 그러는데 지금 지하 1층이라는데 2층으로 하고 2층인데 3층으로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막 종합주가지수라고 판대로 막 뭔가 올라가고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천조 시장이 열렸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대급부의 그 이익이 천조라는 시장이 열렸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무기 창고가 다 비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군비 감축에 대한 요구를 계속 이제 군비 증강에 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차라리 내 군비 증강에 네 요구를 들어주니 차라리 자주국방하겠다. 그런 게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지방에서도 이미 그 테스트를 마쳤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 쪽에서도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미사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25년도 지금 3월이잖아요. 올해 말까지 계속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빠질 때 겁내지 않고 좀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이제 여러분께 좀 약간 단타 개념인데 만약에 흉을 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눌림 자리 뭐 121선까지만 빠졌다 그러면은 저는 이때 또 아마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정말 트럼프 한마디에 글로벌 시장에서 1,000조 원이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를 만큼 오른 방산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 담아 가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종목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지금 방송 전에 미리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만큼 커뮤니티 함께하신 분들이면 미리 힌트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이 트럼프가 관세 협상 등의 정책들을 내놓는 걸 좀 쭉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 사실 목적이 아닌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사업가다 이런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키워드도 좀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제가 이제 두 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손녀딸 볼 때 손녀딸 되게 좀 스윗해진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표정이 역시. 그렇게 스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한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저께 이제 TSMC가 1,650억 달러 이제 뭐 투자한다고 그랬죠. 진짜 돈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트럼프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TSMC가 만약에 반도체 그런 공장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그럼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은 이게 TSMC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트럼프 등살에 못 이겨서 아마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죠. 자, 이제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일단 뭐 굴착기라든가 이제 털을 닦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터가 닦이면은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뭡니까? 전력 설비주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전력 설비주입니다. 전력 설비주는 그 전에 뭐 LS 일렉트릭을 제가 처음에 방송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크게 이제 상승했던 이제 그런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슈퍼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전력 설비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가지고 왔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까 앵커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수단으로서 지금 관세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업들 규제 내리고 관세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국 내 일자리를 계속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전력 설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져온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즉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죠.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글로벌 점유율 1위는 기본이고 70개국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별표를 찍겠는데 이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어요. 관세 영향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근데 또 중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다란 인도, 앞으로 향후 이제 발전기가 많이 필요한 인도, 그다음에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산 관세를 전력 설비에다 관세를 매긴다 했을 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을 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시장의 리스크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얘네는 효성중공업 건설 부분에도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주를 이제 건설할 때 이런 건설 부분에서도 아마 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4년 이제 매출을 잠깐 분석해 보면요. 매출이 약 4조 8,950억이고 영업이익이 약 3,625억입니다. 이건 전년 대비 막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은 작년 대비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40% 이상 날 것이냐라고 봤었을 적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유는 그거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속된 말로 다른 나라 기업들을 대기업들 갈구잖아요. 그래서 저기 들어오라고 자기네 해서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력 설비주들은 반대급부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다. 그다음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은요. 자, 효성중공업 이거예요. 아까 제가 LIG 넥소에는 좀 다른 경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빠졌었을 적에 좀 그냥 냅두지 말고 그냥 관심 있게 보라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쳤죠. 2월 6일 날 54만 9천 원을 찍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다 거쳤습니다. 자, 가격 조정은 뭐냐면은요. 자, 하락하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간 조정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건데 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이제 동시에 받았습니다. 적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왜 그랬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고 잘 나가는 주식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매도를 했어? 왜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왜 그랬어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왜 그랬어 매매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주장고는 넘쳐. 수주장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슈퍼사이클이 아니면 사이클 넘어지면은 이 수장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계약 취소가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뭐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도 작년같이 올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한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저랑 같이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많이 생산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있는 바로 효성중공업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실시간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조금 더 확실한 종목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셨으니까요. 히든 종목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선별하셨는지 아실 수 있는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명품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어떤 기법 만나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처럼 참 변동성이 클 때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력들의 심리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법으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하고 트렌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펀더멘탈이 조금 올라가는 종목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은 좀 고생을 하죠. 몰려가지고. 자, 그 중에서 거래량과 가장 민감한 이제 매집봉이라는 거에 주제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는 세력의 민낯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매집봉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제가 갖고 온 매집봉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 제가 썼던 책에서 이제 발췌해 왔는데요. 어제 혹은 이틀 전 혹은 며칠 전보다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은 많게는 5배 늘어나는 건데 캔들의 몸통 크기가 작은 걸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은 되게 작아요, 여러분들. 어제 거래량은 그래서 어제 거래량 요만큼밖에 안 돼. 응? 혹은 그제 거래량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여기가 예를 들어 10만 주고 여기가 20만 주라고 했을 때 오늘 거래량이 약 100만 주인가요? 100만 주. 4배, 5배니까 100만 주가 터진 겁니다. 100만 주. 이게 100만 주가 터졌는데 밑에 캔들의 몸을 이렇게 단봉인 거.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캔들의 몸통 크기가 짧은 거를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매집을 할 때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이게 10, 20 이렇게 늘었으면은 그만큼 5배가 늘었다는 얘기면 그만큼 관심의 크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심의 크기가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바운더리가 되게 크다는 얘기인데, 시가는 10,000원인데, 응? 종가가 한 1,300원밖에 안 된다. 즉 뭐 3%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누군가 제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못 올라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비유를 들면은 어저께 만약에 20만 줄 때 1%였어요. 20만 줄 때 1% 상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만 주면 5배잖아요. 5%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5% 상승이 아니라 3%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누군가 이거를 막은 거야.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런 걸 매집봉이라고 하고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매집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한가 제도가 한 15% 미만일 때는 4%를 우리가 매집봉 기준으로 잡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30%로 이제 넘어가면서 한 8% 정도를 이제 매집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여러분들 어제보다 거의 막 폭발적으로 들었는데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면 그거는 매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못 올라가게 하고 실망 매물, 더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그래서 실망 매물을 던지는 거를 밑에서 받을 때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매집봉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한된 시간으로 해서 아마 내일 한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매집봉인지 아닌지는 이제 분봉을 봐야 돼요. 분봉. 어떤 분봉인데 30분봉을 봐야 되거든요.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 30분봉을 보냐면은 요즘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장 끝나고 나서 한 호재가 나와요. 호재. 그럼 호재를 딱 보고 이제 문자를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문자를 막 수집한 그 세력들이 막 이렇게 뿌립니다. 문자를. 그래서 뭐 어느 좀 호재가 있어요라고 해서 문자를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침에 딱 봤는데 어떤 종목이 문자를 받았는데 그 종목이 막 움직여. 끔찍끔찍 거려. 이게 뭐지? 매수를 덜컥 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안 움직이는 경우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장이 가장 활발한 게 뭐냐면 아침 9시부터 9시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문자를 확 뿌리고 그 사람들을 봤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말 움직이는 거 보니까 같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거 진짜인가 보다. 매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확 올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침 9시부터 해서 9시 30분까지입니다. 거래는 확 올라요. 근데 이때 누군가 팔겠죠. 근데 이게 정말 좋으면 후속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매수세가 없어.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래가 갑자기 훅 떨어져. 이게 당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당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패턴들 있잖아요. 그 분봉을 보면은 다 거의 한 91% 남아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장 마감 후에 호재 뉴스 보고 그 데이터 문자 불법적으로 문자로다가 뿌려가지고 이때 다 팔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는 30분에서 연속된 그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좋은 거라면 이게 매집한다면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 늘어나겠죠. 이 종목 향후 올라갈 거니까 계속 매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30분 몽상에서. 근데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 딱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딱 그려버리면은 열아 이렇게 거래량이 섰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일 또 요거 관련해서 실전해 가지고 또 교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력의 민낯을 확인하는 이 매집봉 기법 만나봤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는 기법,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배운 이 매집봉이 확실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대망의 히든 종목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확실한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도 많이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방금 이 매집봉 배워봤는데 사실 전문가님 하면 매집비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오늘 또 이 트리플 A를 자랑하는 이 매집비, 자랑하는 이 종목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해당 종목은 있어요. 있고 좀 말씀 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말할 뻔했다. 자,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이제 좀 기술적 분석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제가 그물망 차트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되게 편해요. 하기가. 이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있잖아요. 이 내려오는 게 다 이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물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뭐 240일, 뭐 120일 이렇게 60일인데요. 그 중간중간에도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한 150일도 있을 수 있고 70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두 이동평균선을 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표시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려있는 사람. 근데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이제 뭘 만드냐면은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그물이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그물망 차트라고 하는데 이런 그물망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매물 소화가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해당 종목은 이제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매물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물 소화가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3일선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일선 쌍바닥 매수세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3일선 쌍바닥이 보이시나요? 매물 소화가 된 데에서 크게 보면 3일선 원바닥, 투바닥 그리고 어저께 이제 3일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해당 종목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물 소화가 끝났고, 그 다음에 3일선 이제 안착을 했어요.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수급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 수급도 보시면은 지금 기관 투자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투신 연기금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예. 기관 투자자들 집중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집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집비가 트리플 A입니다. 트리플 A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해당 종목에 증권사 뭐 큰 손, 작은 손 모두 다 가릴 것이 막 매수를 할 때 트리플 A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맥쿼리 증권하고 DS 투자증권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포는 맥쿼리 증권입니다. 자, 그럼 해당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이제 크게 카테고리 두 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복구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거기 테마에 발을 건져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그 SMR 소형 원자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에 파생되는 SMR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두 개의 카테고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예요. 굉장히 저가예요. 가격표로 보면 되게 차트로 보면 되게 저가고 월 보면 저가고 매집비 구했던 기간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서부터 제가 매집비를 구했는데 1월 20일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거래량이 막 매물 소화가 막 됐던 이때 1월 20일 이때서부터 매집비를 구했기 때문에 A%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누군가 했다 맥쿼리 투자증권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고요. 한번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매물대도 소화했고 3일선 안착까지 한 그야말로 완벽한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오로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종가 베팅까지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둘러서 하단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삼성중공업,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세력의 민낯을 확인하는 매집봉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SMR의 두 개의 테마가 겹친 최근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